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시간에 1948년 2월 7일에 발생한 4.3 사건에 대해서 4.3 사건 이전에 4.3 사건의 전초전의 성격을 띤 2.7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2.7 사건은 북한에서는 2.7 구국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객들이 구금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2.7 사건, 북한에서는 2.7 구국투쟁이라고 불리는데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시위에 참가했고 또 사망자가 100여 명, 또 투옥된 사람 하더라도 근거 투옥된 사람이 8,500여 명이 되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건 48년 5월 10일에 있을 유엔이 지시한 총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이죠. 소위 북한에서는 뭐 단정, 단선, 단독 정부, 단독 선거 반대하는 단정, 단선 반대 투쟁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50총선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면서 폭동이었던 것이죠. 그 투쟁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자비한데 처음 시작은 파업입니다. 노조를 통해 가지고 직장에서 파업, 일 안 하고 사보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이런 데 산에서는 횃불 봉기를 올리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새벽에 한라산 중턱에서 봉기가 오르면서 4.3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의 산 중턱에서 봉기가 횃불 올리고 봉기를 하고 횃불 올리기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생들 동맹휴학에 들어가고 학교를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파업을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유물 삐라를 선동하는 삐라를 살포하고 50총선거에 나가지 마라. 네 짭짭이를 몰아내자. 이런 식의 삐라를 선동하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격화되면서 폭동소송으로 간 것이죠. 폭동이라는 게 뭡니까?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거죠. 돌멩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이런 짱돌 이런 걸 연탄 재 같은 거 유리창 경찰 유리창 지서 유리창 때려 부시고 경찰들 습격해서 테러 관공서 방화 또 우익인사 집 습격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건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이란 그 책 속에 1947년 2.7 사건을 2.7 구국투쟁이라고 한 북한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부터 약 한 5페이지에 걸쳐 118페이지에서 7페이지 125페이지라면 무려 한 7페이지 되는 것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김일성 제작집을 세 군데는 인용을 하고 있고 이 2.7 구국투쟁이 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폭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본 2.7 구국투쟁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아나운서 흉내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적 흉기에 따라 곧 유엔 임시 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긴장한 정세에서 1948년 새해를 맞이했다. 민족 앞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온 이 엄숙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48년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을 반미 구국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셨다.
친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은 결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 인민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식민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문제는 반드시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거하고 우리 민족이 자신의 손으로 완전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길로 매진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194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동포들에게 우리 인민 자신의 손으로 능히 부강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더욱 굳게 가지고 하루속히 통일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4권 2에서 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 호소는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으로 힘차게 떨쳐나셨다. 1948년 1월 8일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이 서울에 기어들자 전체 조선 인민의 폭풍 같은 항의 파도가 삼천리 강토를 굽이쳤다. 북반부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을 반대 배격하는 전군중적 시위운동과 항의 집회를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 분열 책동을 폭로 규탄했다. 남조선 인민들도 북방부 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되면서 대중적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섰다. 남조선 민전 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유엔 임시조선 유엔단을 반대 배격하는 자기의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다. 김구도 1월 29일 유엔 임시조선 유엔단과 만난 자리에서 첫째로 유엔 결의에는 우리의 자주권 행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필연적으로 남북 분열의 우려가 있다. 셋째로 유엔의 감시는 내정 간섭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남조선 인민들은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을 반대 배격하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추겨서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구국 투쟁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남조선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은 유엔 임시조선 유엔단을 배격하여 파업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 소시민, 청년,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4권 248페이지. 노동계급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섬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새로운 양양의 길로 이끌었다. 반미 구국 투쟁의 앞장에는 노동계급이 서 있었다. 유엔 임시 조선 유엔단이 서울에 기어들던 1948년 1월 8일 영등포의 경성방직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노동자들은 인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국군이 위태롭게 된 오늘 우리 노동계급은 용감하게 떨쳐 나설 때가 왔다고 선언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영등포 노동자들의 파업을 신호로 용산지구와 서울시내 그리고 인천지구 노동자들이 유엔 임시조선 유엔단 입국을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에 들어갔으며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방과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방으로 투쟁이 확대되었다. 원수들의 테러 포갑이 전례없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놈들이 사전에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조건에서 시작된 투쟁은 처음부터 간과하고 치열했다. 그러나 놈들은 투쟁이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합류하고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월 13일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에 2천여 명 농민들이 유엔 임시조선위원단 절대 반대 골기대회를 열고 투쟁에 나선 데 뒤이어 17일에는 충청북도 충주, 괴산, 제천, 영동의 농민들, 18일에는 경상북도 영주, 전라북도 장수의 농민들, 그리고 기타 여러 곳의 농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 중에서도 영주군 단선면 농민들과 장수군 개봉면 농민들의 투쟁은 시위 투쟁으로부터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적극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투쟁에 합류한 청년 학생들은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을 배격하는 대중적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서울에서 3만여 명,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만도 27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발달된 투쟁을 더욱 대규모의 적극적인 전 인민적 구국투쟁으로 높이기 위해 남조선 노동계급은 지구별로 행동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 단위로 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면밀한 투쟁 준비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투쟁은 1948년 2월 7일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계기로 남조선 전역을 휩쓴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날 새벽을 기하여 노동계급은 조선의 불알 침략 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 인민에게 맡기라.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반동파를 타도하라.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라.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계획을 실시하라. 학원의 민주화를 실시하라. 임금을 배로 올리라 등 투쟁구호를 내놓고 남조선 전 지역에 걸치는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처럼 총파업은 반미구국의 정치적 요구를 정면에 제기하고 이에 경제적 요구를 결합시킨 정치적 파업의 성격을 띠었다. 총파업의 물결은 하루 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화순, 여수, 대전, 청주, 삼척 등과 기타 남조선의 중요 도시와 산업지구를 휩쓸었으며 각 부문 노동자 8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했다. 총파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 운수, 최신기관들은 멈춰버렸고 철도와 전신 전화망은 끊어지고 도로들은 차단됐다. 총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삐라를 뿌리며 시위 투쟁에 나서자 청년, 학생, 지식인, 도시 소시민 등 광범한 대중이 이에 합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 인민적 시위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날 서울에서는 시내 주요 지점에서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은 물러가라! 미군은 당장 물러가라! 인민을 학살하는 민족의 역적을 때려부시자! 등의 구호를 부르며 대중적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대중적 시위는 인천, 수원, 부산, 마산, 진주, 대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광주, 전주, 대전, 청주 등 많은 지방 도시들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시위 투쟁은 미제 침략군과 경찰들의 발악적 탄압을 받게 된 조건에서 예외 없이 놈들과의 가열한 충돌을 가져왔으며 군중들은 맨주먹으로 투석전으로 맞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싸우면서 시위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서도 수원에서의 투쟁은 특히 치열했는데 수원시 안의 애국적 인민들은 수원 경찰서를 습격하고 악질 경관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농촌에서는 노동계급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농민들이 주동이 되어 집회, 시위 및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투쟁을 벌였는데 많은 지방에서 투쟁이 폭동적 성격을 띠고 발전했다. 영남과 호남 지방은 농민들의 폭동적 진출의 중심지였다. 경상도의 합천에서는 약 200명의 봉기 군중이 경찰 지서를 습격 파괴하고 악질 경관 1명을 처단했으며 다른 4천여 명의 봉기 군중은 청덕, 봉산 두 경찰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함안에서는 약 4,000명의 봉기자들이 산서 경찰관 출장소를 습격 파괴했다. 밀양에서는 약 3,000명의 군중이 초등면에 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과 테러분자 3명을 처단했다. 고성에서는 약 500명의 농민들이 대가경찰서를 trực撃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진주에서는 100여 명의 봉기자들이 진성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들을 처단한 다음 무기를 빼앗았다. 완전히 폭동 수준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봉기 군중이 각 면의 경찰지서들을 습격하고 경관들을 처단했다. 완주에서도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반동들을 처단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2월 7일 하루 동안에 26개의 경찰지서가 습격당하게 되었다. 하루 만에 26개의 경찰지서가 습격당했다는 거지. 굉장한 투쟁이었죠. 남조선 각지에서 청년 학생들도 시투쟁에 적극 참가함과 동시에 동맹휴학으로 싸움에 합류했다. 가열한 싸움의 하루가 저물었으나 투쟁은 그칠 줄 몰랐다. 항쟁의 땅에 어둠이 깃들자 서울에서는 높이 솟은 인왕산, 삼각산, 북한산 마루에서 낮은 주변 야산들의 산 꼭대기에서 횃불이 세차게 타올랐다. 제주 봉기의 전초전이죠. 이걸 보면 산봉우리에서 벌써 봉기가 횃불이 타올랐다 했습니까. 그 밖의 지방에서도 저 멀리 제주도 한라산 마루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봉우리들에서 횃불 시위가 벌어졌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횃불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군중의 함성과 어울리면서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북돋아주고 원수들의 관담을 서늘하게 했다. 구국투쟁은 그 후 2월 13일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학생들과 중학생들이 광범위 참가한 대규모 반미 시위, 2월 26일 26개의 경찰지서와 2개의 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한 전라북도 정읍, 김제를 비롯한 호남의 여러 곳에서 진행된 인민들의 폭력적 진출 등으로 이어져 나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고 나왔다. 반동 경찰과 시위자들 사이에 충돌로 말미암아 거의 100명의 애국자들이 살해되었으며 8,500여 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검거 투옥되었다. 그러나 투쟁에 떨쳐 일어난 인민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인민들의 피비린 탄압을 맞받아 불굴의 투지로 싸웠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미 수립됐구만요. 근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은 되고 왜 대한민국 건국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월 7일 이후 26일까지 수많은 경찰지서가 불타고 악질 경찰과 악질 관리, 반동분자 수십 명이 처단되었다. 이 반동분자라는 것은 우익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봉기 군중들은 26자루의 총과 481발의 탄약을 원수들로부터 빼앗아냈으며 61대의 기관차, 27개의 통신기구와 수많은 다리 도로를 파괴하고 83개소의 전신전화선을 끊어버렸다. 이거 완전히 폭동 수준이죠. 이게 완전히 폭동 반란 수준입니다. 예. 그럼 이런 걸 놔둬야 됩니까? 2.7.1 구국투쟁에는 이렇듯 남조선 전역의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학교와 거리들에서 100여만 명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 소시민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구국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투쟁에 떨쳐 나갔다. 인민들은 파업, 봉기, 시위, 동맹휴학, 삐라살포, 횃불 올리기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벌였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경찰기관과 반동을 습격 처단하는 폭동적 형태의 투쟁으로 나아갔다. 2.7 구국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크게 시위했다. 투쟁은 또한 국난이 닥쳐온 민족적 위기의 시각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결같이 일어나 싸우는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정신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원수들의 테러 포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 인민의
꺾이지 않는 혁명적 투지를 힘차게 시위했다. 2.7 구국투쟁은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미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내외에 널리 폭로함으로써 남조선 정치 정세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7 구국투쟁은 반미구국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 후 더욱 광범한 반미구국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은 우리 당과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단호한 배격에 의해 북방부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못하고 남조선에서는 전 인민적 배격투쟁으로 혼이 난 채 허둥지둥 유엔 본부로 돌아가고 말았다. 유엔 임시조선위원단 의장 맨원이라는 자는 유엔 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것은 오직 이승만과 대지주, 대자본가들의 집단인 한민당뿐이며 좌익과 중간파는 물론 다수 우익 정객들까지도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hil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규식 등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제국주의자들은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 강요하여 남조선에서만 유엔 감시하에 단독선거를 실시한다는 불법적 결정을 채택해 했다. 미제의 민족분열 정책은 공개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제의란 책동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의 새로운 민족적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새로운 민족적 격분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사삼 봉기를 사삼 반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북한에서는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으로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유엔 임시위원단이 48년 1월 8일에 서울에 입국을 했고, 그 당시 이 단장이 아마 인도 출신인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에 꽤 알려진 맨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뭐 맨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기 또 모윤숙 씨가 등장하는데 6.25 때 왜 유명한 6.25 전쟁 한국전쟁 초기에 시를 썼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유명한 시를 남겼던 모윤숙 씨가 맹활약을 또 하게 됩니다. 뭐 그건 뭐 또 옆으로 빠지니까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맨원이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의견사들의 단 50 총선거에 대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이 맨원 단장이,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만 박사의 그런 의견사들의 단독 정부 수립, 건국 수립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북한을 38선을 넘으려고 했다가 1월 22일이죠. 1월 22일이 소련이 이제 외상인 그로미키를 통해 가지고 38선 입국은 안 된다고 거절 통보를 하게 되면서 38선에서 다시 이제 발걸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일주일 뒤입니다. 1월 29일 김구는 이 맨원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 건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승만 박사의 노선하고 아주 얻장을 참으르게 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공공에 처한 맨원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다시 이제 출국을 하면서 2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에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던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한국 문제의 경론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 포함되었던 그 각 국가별마다 이제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히 호주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한국의 이 50 총선거라든가 나중에 뭐 단독으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리나라의 이 건국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그 무시하고 뭐 반대하고 했던 것이 호주와 캐나다인데, 미국이 이 두 나라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설득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월 26일입니다. 유엔 소총회는 투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입국을 할 수가 없어. 유엔 선거 감시를 못하니까 남한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 단독 선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쪼개서 4월 달을 잡다가 그러면 5월 초에 하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5월 10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5월 10일 총선거, 50선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50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50선거를 통해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고, 거기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간접선거죠. 국회에서 복구하면서 우리나라가 건국 되고 제1차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는 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승인한 것이 유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은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에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였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남한에서 그 당시에 남한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건국을 방해하는, 방해도 그냥 방해가 말로 방해가 아니라 경찰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테러하고 의견사를 테러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관공서를 불태우고 이런 일이, 그 사람들 만세 부르는 건 김일성 만세를 부르죠. 그리고 북조선 인민공화국 만세하니까 북한은 나라 성립이 되고, 남한은 단독 정부 수립하지 말라는 거는 북한이 요구하는 통일정부, 공산 통일정부를 수립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세력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파업에 참석한 사람들이 100만, 200만 됐다면은 그 당시에 해방 48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자익 인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6년도입니까? 그 사회주의가 좋으냐, 뭐 민주주의가 좋으냐, 그렇게 하는데 70%가 넘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선호도를 보였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